안녕하세요. 훈이삼촌의 영화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8월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쌀쌀한 바람이 부는 것이 이제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긴팔 입고 또 추닝도 이제 걸치고 이제 반팔로는 못 다니겠더라고. 어쨌든 간에 아침 저녁으로 썬썬한 날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8월 말에 제가 이제 오늘 수요일자로 본 영화가 아토믹 블론드입니다. 그 아토믹 블론드는 저기 데드폴 2의 감독 데이빗 레이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근데 이 영화를 이제 제가 보러 가게 된 계기가 또 주연 배우가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배우라고 할 수 있죠. 그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 그 샤를리즈 테론입니다. 샤를리즈 테론이 그 매드맥스의 분노의 도로에서 멋있게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매드맥스 주인공보다도 더 멋있게 나왔어요. 머리 싹 밀고 한쪽 발 기계팔에다가 그 카리스마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주인공격이었다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그 샤를리즈 테론의 제가 또 바라보는 또 관점이 완전 틀어지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에도 기대를 많이 하고 봤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샤를리즈 테론만 해도 참 이 벅찬데 제임스 맥어보이라는 배우, 그 우리가 23 아이덴티티라는 영화에서 정말 그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를 했잖아요. 자기 연기의 신이다 할 정도로 어떤 연기 하나로서 먹어주는 두 남녀 배우가 이 영화에 나옵니다. 어, 89년도의 스파이 액션이다. 뭐 요새 이제 그 스파이나 그 본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007 최신판이라든지 보면 요새 이제 최신 어떤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뭐 차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첨단 무기. 그러나 이 영화는 이제 백으로 가요. 89년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89년도가 이제 어떤 배경이었냐면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이제 그 몇 주 사이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냉전 시대가 얼마나 각축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 있는 독일이 어떤 스파이들이 뭐 KGB라든지 뭐 각국에 있는 어떤 첩보원들, 뭐 CIA라든지 뭐 영국의 M16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어떠한 그 각축장이죠. I know she doesn't play by our rules, but she's our best intelligence expert. 그냥 거기서 이제 어떤 동독과 서독을 오가면서 수많은 척보원들이 서로를 속이고 서로 정보를 위해서 그 이중 스파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스파이들의 어떤 가축장. You sent me into a hornet's nest. Well, then you knew that, didn't you? 근데 그랬던 그 베를린이 그 장벽이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스파이들이 어떤 그 리스크가 이제 이게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그 리스트에는 각종 이제 그 어떤 그 척보원들의 명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숨겨졌던 어떤 이중 플레이어들이 그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 수많은 이제 사상자들이 나는 거죠. 척보들이 죽는 거죠. 위장이 안 되니까 자기 이제 그 신분이 들통나 버리니까. 80년대 후반에 어떤 그 스파이식 어떤 이제 최첨단 장비라 봤자 뭐 도청 장치 뭐 요 정도. 그러니까 뭐 지금에서 인공위성을 뭐 활용하고 여러 가지 첨단 장비나 IT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89년도에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아날로그적인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장비들을 이제 써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장단점이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첨단 장비라는 건 좀 세련미는 없지만은 그런 아날로그 장비를 쓰면서 어떤 더 스릴을 느낄 수가 있죠. 인간적인 어떤 그런 속이고 막 이러는 것들이 더 어떤 그 옛날 향수를 불러오는 아날로그적인 스릴을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시종일관 그 80년대 후반에 나왔던 음악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저기 이제 그런 노래들, 그러니까 귀에 좀 익었던 노래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듣는 재미, 보는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샤를리즈 테론과 제임스 맥어보이가 어쨌든 이 영화의 가장 중심축이죠. 그래서 뭐 스포를 알릴 수는 없습니다. 뭐 스포 많이 날린다 그래가지고 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신 분들 있으신데요. 어쨌든 그 두 배우의 연기가 정말 잘 녹아든 영화라고 할 수 있죠. The thing that I connected with Lorraine was the fact that you feel everything. She's in the top 1 percentile of actors to do their own act. 물론 뭐 분노의 도로, 매드맥스나 어떤 그 23 I-20처럼의 그런 최고점의 연기를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건 또 워낙 이제 또 대작이고 걸작이고 이제 뭐 매드맥스 같은 영화가 이렇게 흔한 게 아니잖아요. 23 I-20 같은 영화들처럼. 그러나 어쨌든 이 영화는 중작 정도 됩니다. At first, not knowing her skill level, we were going to break things down, do 3 or 4 moves, then cut. Move the camera over here, couple moves, cut. But then when we saw her abilities, that really lit the light bulb for us of like, we got something special here, let's try to push this. 그러니까 중간 정도는 되는 거예요. 볼만하다는 거죠. 막 그렇게 확 그냥 막 이런 거 없지만 그래도 영화가 나름 두 배우가 잘 연기를 소화했고 이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연기는 아니에요. 이 역 자체가. She would train with different martial arts drills. Right from the beginning, it was very clear the way I was going to fight. How a woman would really be able to fight and not break every bone in her fist. If they used one hand, she would use 2. 왜냐하면 이제 그 샤를리즈 테론 같은 경우는 이 동성애하는 장면도 있어요. 그 프랑스 그 첩보원하고 그 미라에 나왔던 여배우죠. 그 배우하고의 동성애 장면도 있지. 또 과감한 또 저 몸을 아끼지 않는 액션 씬이 있지. 또 판프파탈 같이 변신을 자저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그 샤를리즈 테론을 위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 참 멋있는 배우다. 정말 이 영화 웬만한 007 못지않게 멋진 영화가 아니었나. 그 배우가 연기를 제임스 맥어보이도 그런 어떤 그 베를린 지부 영국 첩보원이에요. 그러니까 지부장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그 평범한 지부장은 아니에요. 그 베를린에서 누가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무슨 그냥 양아치 아니면 그냥 막 진짜 페인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의 연기를 보여줍니다. 어쨌든 그 두 배우의 연기가 정말 영화에 잘 들어갔다. 그리고 샤를리즈 테론은 참 소화하기 힘든 역이었다. 자, 이 영화의 빛과 어둠입니다. 이 영화의 빛은 89년도로 돌아간 첩보 영화인데요. 첨단 장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인간적인 아날로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섞고 속이는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의 스릴러 액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파이 액션. 근데 그 점에서 어떤 액션이 어떤 과장된 액션이라기보다는 정말 막 그 어떤 그러니까 좀 유튜브로 그러니까 찍은 어떤 리얼리티에 입각한 어떤 그런 액션 씬이었다. 그리고 어떤 막 다른 영화들은 그렇잖아요. 그냥 막 멋있게 막 하는데 이거는 진짜 몸을 사리지 않는 몸과 몸이 부딪히는 어떤 그러한 격투 장면들이 있었고 좀 쫄깃쫄깃해요. 그러니까 어떤 인원을 많이 죽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를 죽여도 그 느낌이 틀린 거 있잖아요. 묵직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여배우가 참 소화하기에는 참 어려운 액션씬이 많았고 좀 많이 고생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나름 좀 스릴, There's a 그다음에 double agent hunting our operatives in Berlin. 반전, Your mission, 나름 뭐 반전도 find 있고요. out who did this. 그러나 이 영화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Trust no 좀 너무 이제 그렇죠. 뭐 이게 막 스케일이 막 큰 건 아니에요. 그냥 속고 속이고 막 어떤 의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도 믿지 말아야 되고 베를린에서의 어떤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냉혹해져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동성애 장면들이 있었다는 게 좀 약간 좀 그래요. 좀 영화 자체가 이제 그 장면 그리고 약간 이제 끝 부분에서 이건 좀 이렇게까지 좀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이건 좀 완전히 무슨 하나의 전설도 아니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의아하는 장면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액션 자체가 사실에 입각해서 어떤 생생한 어떤 땀이 묻어나는 그런 건 있으나 또 스케일이 큰 건 없어요. 그냥 89년도다 보니까 89년도에 그 잔잔한 이런 게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당시 음악들이 적절하게 다 삽입됐다는 거 이런 게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영화는 이 두 배우를 위해서 만든 영화라고 할 수 가언이 아니에요. 샬리즈 테론과 제임스 맥어보이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배우의 어떤 그런 부분들 제임스 맥어보이는 약간 좀 아쉬워요. 좀 더 어떤 이 배우가 그런 어떤 끌어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한마디로 평한다면은 80년대 후반으로 돌아간 스파이 액션물 나름대로 선방했다. 나름대로 선방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장르, 그러니까 어떤 본 시리즈와 같이 이거는 좀 이렇게 어떤 본과 같이 어떤 치밀한 두뇌 싸움과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추격전과 이런 거보다는 그러니까 그냥 좀 스타일리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주는 그 샤를린 테론이라는 그 배우가 과연 이 이불을 어떻게 또 풀어나가고 어떻게 헤쳐나갈까에 대한 어떤 이제 정말 그 여배우의 매력이 듬뿍 묻어나는 영화예요. 시종일관. 그다음에 정말 그 카리스마, 그다음에 액션. 그러니까 참 인상이 많이 남네. 나중에 그 맨션에서 그 저격수가 이제 보디가에서 나가야 될 그 첩자가 있는데 이제 그 첩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어떤 맨션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맨션 안에서 이제 그 저격수들 있는 거기를 처단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이런 KGB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이제 홀로 이제 처단했을 때 만만치 않게 진짜 치열하게 정말 눈물 나도록 하나하나 이제 할 때 그 액션씬이 가장 이제 인상이 남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마지막 씬이 좀 이제 인상 깊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영화는 잘 만든 영화예요. 잘 만든 영화고요. 나름 그 샤를린 테론이라는 그 매드맥스에서 느꼈던 그 매력을 이 영화에서도 조금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걸크러쉬의 어떤 결정판이 아니었나. 그리고 몸을 사리지 않는 액션과 그녀의 매력이 듬뿍 달린 카리스마와 그 모든 것들이 이 영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샤를린 테론이라는 여배우를 좋아한다면 이 영화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